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2026년 병오년 예, 닭띠분들의 운세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예, 예. 병오년이라는 해운년이 이 닭띠분들한테 좀 어떤 운세가 들어오는 해운년인지 예. 선생님의 또 이렇게 상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닭띠라고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 금이라고 얘기해요. 자, 12지지 가운데 금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가장 뚜렷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장간이라고 해서 그 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천간을 보면요, 이 경과 신, 그러니까 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자, 그래서 닭띠이신 분들의 성향을 얘기할 때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면 날이 저물 무렵 이제 해가 기울어서 만물이 정리되는 시간에 또 비유가 돼요. 자, 그래서 닭띠이신 분들 분별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너무 분명해요. 어떻게? 너무 세심하다, 예리하다, 날카롭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이것이 분명한 분들이 많아요. 자, 다음에 이 유라고 하는 금을 갖다가 또 다른 쪽 관점에서 이 잘 다듬어진 보석,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숭이띠 신금은 땅에서 막 캐어낸 원석이라면 유금은 이 원석을 갖다가 잘 다듬어진 보석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닭띠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한마디로 우아하다, 고고하다, 좀 이런 이미지의 분들이 많아요. 네네.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그 체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이제 거기서 발생된 거기는 한데 좀 예의를 잘 지켜요. 그리고 예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좀 질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런 측면으로 좀 깔끔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래서 닭띠의 단점이 아까 너무 예리하고 예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별력과 옳고 그름, 시비, 분별이 강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팩폭을 잘 날려요. 예, 팩폭을 잘 날려요. 그래서 이 삼명통에서 보면 유위사종, 즉 유라고 하는 닭띠, 유금은 절에 새벽 종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자, 새벽에 종을 외쳐요. 깨라고.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미망에 젖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깨우는 그런 멘토적 기질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너무 곧고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잘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닭띠신 분들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갖다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잘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니까 뒤통수를 잘 맞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닭띠를 보고 뒤통수 잘 맞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이건 거예요. 너무 말이 곧고 날카롭다.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계절로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거든요. 수학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닭띠 분들이 사실 성격적으로 얘기하면요, 계산에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좀 실리적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네. 그 이익에 좀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손익이 좀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돈을 갖다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네. 파재라 그래요. 이 재물이 오히려 흩어진다고. 왜? 그 닭한테 모이를 줘보면요, 닭이 그냥 발로 어떻게 그 모이를 지가 흩어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손익에 민감하기는 한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귀하게 보인다라 그랬잖아요. 네. 요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명예욕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손해라는 걸 뻔히 알아. 그리고 이익에도 손익에도 민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해? 이 명예욕 때문에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자꾸 친구들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 자꾸 뒤통수를 맞는다고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고고한 이미지, 계산성, 치밀한 계산성, 조화를 이룬다면요. 네. 치밀한 계산성으로 어떤 장사, 경영,
혹은 기술직 전문직에서 아주 큰 돈을 벌어서 재산을 일구어서 또 본인의 고고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기부 활동 같은 사회 환원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갖다가 또 다 가질 수도 있는 요소를 가지신 분들이 닥터이시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약간 그 무정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그런데 한 번 의리가 상하면요,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 사람. 자, 이런 냉정함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완벽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닥터이신 분들이 완벽주의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띠가 닥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제일 피곤한 사람이 사실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남들도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피곤하실 수도 있지만 또 잘만 다듬으면 귀한 보석이 된다.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닥터이신 분들의 2026년 운세. 자, 연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자, 이 연살, 밖으로 라는 뜻과 치장한다, 꾸민다. 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딱 하면 나를 외부로 드러내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어떻게? 잘 포장해서, 잘 치장해서, 잘 꾸며서. 자, 그래서 연살이라는 말을 갖다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연살의 다른 이름이 도화살이에요. 그래서 운에서 도화살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를 잘 꾸미고 치장해서 밖에다가 어떻게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네. 자, 그래서 외부 활동의 확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또 인맥,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이죠. 그죠? 인맥의 확장. 자, 이런 기회가 있는데 또 얘기하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말고 네. 좀 이걸 갖다 그러니까 가식이라고 합시다 좀. 가식을 좀 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렇게만 한다면 아까 다른 이름이 도화살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도화살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보통 대중들의 인기, 대중들의 관심, 대중들의 호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특히 이 연살 도화우대에서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나 혼자서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 떠오르는 게 이제 무슨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네. 교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원 강사도 있겠네요. 그리고 요새 좀 뭐라 그러나 이게 유튜버들 같이 예, 좀 다수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좀 얻어야 하는 직업. 네네. 자, 요런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연살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반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뭔가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전문 영역, 전문직, 기술직 요런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연살운에서는 좀 명성을 날리고 또 성업하기 좋은 운이고, 네. 자, 자영업이라든지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나를 밖으로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일단 직접적인 어떤 금전운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갖다가 이 세상에 널리 알리기에 가장 적절한 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잘 꾸며서. 자, 그래서 이 단점 운에서는요, 단점을 얘기하면요. 자, 이 연살 운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요. 이 돈 씀씀이가 커져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봐요. 돈 많이 쓰게 생겼나, 안 쓰게 생겼나. 왜냐면